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만성질환 탈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 세 가지 만성질환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최신 방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질환들을 방치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특급 솔루션을 찾아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만성질환은 한 번 걸리면 평생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까다로운 녀석들이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병원 가기를 미루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증상이 더 악화된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만성질환들이 그냥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 방치하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고혈압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더욱 무서운 병인데요. 그래서 더욱 초기부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고혈압 관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꾸준한 약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감기약처럼 증상이 있을 때만 드시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혈압약은 우리 몸의 혈압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끊는 건 절대 안 돼요.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약을 끊으면 그 리듬이 깨져버리겠죠. 꾸준히 복용해서 항상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몸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두 번째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혈압을 쭉쭉 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혈압 상승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풀어주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아주 중요해요. 명상이나 심호흡, 좋아하는 취미 활동, 친구들과 수다 떨기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팡팡 날려버리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혈압도 안정적이 된답니다. 요즘은 마음챙김 앱이나 온라인 명상 프로그램도 많으니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떠세요? 세 번째 비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정도 활기차게 걷거나 수영처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이 혈압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줘서 혈압을 낮추는데 이중으로 기여하거든요.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놀랍게 좋아질 수 있어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집 주변 산책로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비법은 저염식이에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죠.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깨뜨려 혈액량을 늘리고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우리는 워낙 짠 음식을 좋아해서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인데요. 이제부터는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6지, 티스푼 하나 정도라고 하니 생각보다 적죠. 외식할 때도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집에서 요리할 때 나트륨이 적은 양념이나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짭짤한 맛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기는 미식가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은 조금만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금연은 필수 중에 필수. 흡연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동맥 경화를 촉진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니코틴은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담배에 포함된 수많은 유해 물질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혈전 생성을 촉진하거든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담배와는 이별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금연 클리닉이나 보조제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금연은 심혈관 질환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자,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질병,
당뇨입니다. 당뇨 관리도 꾸준함이 생명이죠. 당뇨는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합병증이 더욱 무서운 병이에요. 첫 번째 비법은 꾸준한 혈당 관리예요.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고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혈당 측정기로 매일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 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나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찾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 비법, 역시나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당뇨 관리에도 운동은 빠질 수 없죠.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매일 30분 정도 걷기 같은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혈당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너무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더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땀 흘리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주 3회 이상 가급적 매일 운동하는 것이 당뇨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비법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달콤한 간식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뭘 먹었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에게 맞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저혈당 예방입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 강도나 식사량 조절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과격한 운동이나 끼니를 거르는 것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으니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 주스 같은 비상식량을 챙겨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저혈당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은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은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은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요. 첫 번째 비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수영이나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연성을 길러주는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비법은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은 3에서 5kg의 하중을 더 받게 된다고 하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시죠? 우리 관절이 받는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이어트가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코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 관절을 보호합시다. 세 번째 비법은 온찜질 냉찜질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활용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요. 관절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냉찜질이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고, 만성적인 통증이나 뻣뻣함이 느껴질 때는 온찜질이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물리치료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비법은 약물주사 치료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염증이 심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소염 진통제 같은 적절한 약물 치료나 관절 내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 등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통증을 제때 관리하는 것이 만성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질환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은 모든 만성질환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 특히 과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며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주니 꼭 피해주세요. 규칙적인 식사는 몸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서 건강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어요. 만성질환 환자분들은 특히 잠을 푹 자야 몸이 회복되고 다음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하루 78시간 정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수면 환경을 개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편안한 잠자리가 건강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모호해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다면 혹은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체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는 것이 힘.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치의에게 꼭 물어보세요. 여기서 잠깐 추가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만성질환은 다른 사람에게 옮지 않는 비감염성 질환이지만 우리 건강에는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현대인의 3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앓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이를 대사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 만성질환을 함께 앓고 있다면 한 가지 질환만 있을 때보다 합병증 위험이 훨씬 높아지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 세 가지 만성질환에 대한 최신 관리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핵심은 바로 꾸준함과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성질환, 더 이상 두려워 말고 오늘부터 똑똑하게 관리해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